옛 보좌관 체포 위기의 겜통령 전병헌 수석 얘기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라는 대형 이슈에 다소 가려지긴 했지만요. 이 얘기도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전병헌 수석의 이 금품 로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시작을 했는데 3억 원대 후원금과 전병헌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건 아직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전병헌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에 사실은 이제 이 게임, 즉 일반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포츠 협회라고 이 협회에 이제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협회가 이제 그 어떤 대회를 주관하고 주로 이제 게임사들, 그런 어떤 게임의 어떤 그 개발하는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모여진 사단법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 어떤 대회를 이제 주관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폰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스폰서를 사실은 이제 롯데 홈쇼핑이 이제 3억 원을 들여 스폰서를 했는데 예. 문제는 롯데 홈쇼핑이 사실은 게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뭐냐면 롯데 홈쇼핑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승인 여부가 상당히 쟁점이 됐던 시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 전병헌 수석이 의원 시절에 관련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 문제를 좀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이 3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 이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사실 이게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그 보좌관 출신들을 이제 긴급 체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김복준 교수,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저 후원금의 일부가 네. 정병헌 정무수석에게 이제 전달이 됐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예. 이 계좌 추적하면 다 명백하게 나오는 문제일까요? 요즘에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뇌물 관련돼서 이 어두운 돈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아마 검찰도 그런 수사기관도 그러한 사실들은 다 알기 때문에 다양한 수사 기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요. 지금 먼저 전 비서관 그 두 사람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포해서 그 사람들 입에서 이제 어떤 그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전병헌 수석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 수석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 2명이 1억이 좀 넘는 돈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3억을 후원받아서 1억이 좀 넘는 돈을 영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자금 세탁을 해서 그 돈이 이제 횡령이 된 건데 그 묘하게도 전병헌 수석은 당시 이 e스포츠 협회 회장이었고 또 그 국회의원이 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일 때 두 보좌관이 여기에 연루됐다. 근데 보좌관이 1억이 넘는 돈을 자금 세탁을 해서 뭔가 횡령을 했다. 그럼 되게 의심스러운 거죠. 그 보좌관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그 횡령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거는 좀 상상하기가 사실은 좀 여의도 현실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런 모시고 있던 국회의원 전병헌 당시 의원이 관여된 거 아니냐, 그쪽에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병헌 지금 수석은 나는 불법에 관여된 게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제 선긋기를 하는데 예. 이것이 뭐 사실일 수 있죠.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체포되어 있는 두 보좌관에게는 뭐 시그널로도 보일 수 있는 거죠. 옛 보좌관한테 그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받아.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예. 그렇군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전병헌 수석을 둘러싼 돌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바일에 그 규제가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다음에 그의 지인들, 그다음에 그들의 그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주는 댓글 부대, 이렇게 네 박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게서는 누구 누굽니까? 그러면 거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접? 그럼.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게임농단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전병헌 수석이 이 게임 산업에 관심을 지대하게 보이면서 게임계의 대통령이다 이런 별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보신 여명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 좀 낯익으시죠.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국회에 나왔던 증언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전병헌 수석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원래 이 게임 쪽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게임 사단법인의 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겸직 금지가 되니까 이제 본인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명숙 위원장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 게임 업계가 사실은 이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광고하는 회사는 사실 게임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 인구도 많고 또 수익도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게 뭔가 규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여명숙 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전병헌 수석이 이런 게임 업계를 전체를 좀 주무르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병헌 수석이 지금 고발한 상태죠.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전병헌 수석이 사실 이 게임 업계에 상당히 깊숙하게 이제 개입해 있으면서 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지금 주인공에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뭐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명백하게 좀 밝게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수석이 말이죠. 이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견직 허가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까? 국제 e스포츠 연맹은 그 비영리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법률적인 해석을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e스포츠 협회라는 국내 기구는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거기는 사직을 했고 국내 기구는 뭐 겸직을 포기했지만 국제 기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 그 여러 가지 금품 수수 의혹과 결부가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e스포츠 연맹에 한국도 협회가 가입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의 현 수석으로 있는 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처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게임 동호회라든가 뭐 e스포츠 특히나 지금은 모바일 그 게임이 워낙 그 광범위하게 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장래 유권자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탐을 내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뭐 이 그 전병헌 수석이 그 1억 상당의 돈에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뭐 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그 이전에 전병헌 그 의원이 그 당시에 2014년 3월 당시에 15년 3월 당시에 롯데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서 롯데 홈쇼핑이 굉장히 그 목을 매는 그런 그 이권이 있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주시해 볼 만한 그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앞서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 지금 불거진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된 사건인데 왜 검찰이 이제 와서 칼끝을 겨눌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이 시점이 묘하죠. 제가 이제 뭐 검찰을 오랫동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참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굉장히 영리한 집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어떤 사회적 사건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 그걸 좀 물타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변창훈 검사가 사실은 그 투신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국정원 관련 수사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시점에 바로 이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이 너무 지금 전 부처 또 모든 걸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16개 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찰의 중앙지검 검사의 4분의 1 이상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 적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정부도 우리가 정말 보고 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하는데 물론 뭐 본인들 아니라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냥 이번에 불거진 사건이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사건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 다시 이게 문제가 됐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은 있습니다. 전병헌 수석 관련된 여러 논란 이번 주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속보를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겁니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뭐에 대한 건지 좀 정확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 5월 6일이니까 지난 5월 6일에 왜 그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했었잖아요. 예. 당시에 그때도 뭐 그 모태솔로 나와서 뭐 안 하라 뭐 이래가지고 그때 또 여성 차별적이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예. 당시 그 행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스피커로 대선 로고송을 그 송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아니었단 말이죠. 저 프리허그는 행사였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대 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서 아마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선거운동 비용은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기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문 대통령의 당선이나 이런 데는 전혀 영향 없고 그냥 탁현민 행정관의 개인적으로 그 벌금형 정도의 그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금형이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탁현민 행정관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는 참 궁금한데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공무원은 원래 그 집행유예 이상의 이제 형을 선고받으면 이제 자격이 상실되죠. 자격이 정지가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어떤 불법 행위로 형사법적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뭐 그 상응하는 징계 절차가 그 보통은 가죠. 그런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글쎄요, 이거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선거법 위반은 아닌 걸로는 그러니까 보여요. 일반적이면 뭐 불구속 기소가 됐으면 공직을 내려놓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법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예. 뭐 만일 이제 파렴치범이라든가 뭐 이랬을 때는 그 징계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런 뭐 중대한 그 선거법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뭐 청와대 그런 걸 요구하기에는 좀 사안 자체가 무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관련 속보까지 저희가 전병헌 수석 얘기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